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해는 같은 각도로 거실 바닥에 내려앉았고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전날과 똑같이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흐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말끝에는 언제나 예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컵을 옮기듯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확신을 담으려 했지만 말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얌전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배려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잘못 기억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 기억을 조금씩 지우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부터 작은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두던 통장이 보이지 않았고 병원 예약 날짜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단정하게, 마치 제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었고 며느리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제 편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처음으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조금씩 지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자리를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밤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통장을 찾았습니다. 늘 서랍 맨 위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에 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없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고 옆 칸을 보고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래 왔다는 것처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니?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잊어버리셔서요. 분실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는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고 거절하면 고집 부리는 노인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분명 다음 주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그날 고개도 끄덕이셨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 하면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기억이 조금씩 엇갈리세요. 집에서도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설명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까 말까 멍설이는 동안 차 안에는 며느리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희도 마음이 편해하잖아요. 그날 저녁 통장은 여전히 제 손에 없었습니다. 약봉투에는 제가 모르는 약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필요한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추가하셨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제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잊어버리는 것보다 며느리가 대신 기억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아주 천천히, 아주 공손하게 제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제가 꺼낸 적 없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차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투는 늘 그랬듯이 정중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유언장이라는 말이 보였고 요양원 상담 일정이라는 글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이 한꺼번에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번 보고 며느리를 한 번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거 미리 해두는 게 좋아. 그 말은 짧고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장 관리나 병원 서류는 제가 맡아서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제안을 넘어서 이미 정해진 역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제 손에 없는 그 통장을요. 일을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헷갈리시면 더 피곤해지시잖아요.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직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미리 알아만 두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달리 상담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류들은 다시 며느리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안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미 제 몫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에 앉아 있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과를 전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된 일을 전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분명히 느낀 건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의사는 저보다 며느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서류도 설명도 모두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엇갈리세요. 집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차분하게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환자가 아니라 사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정리된 설명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진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저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사라진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을 한번 보고 컴퓨터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계좌는 보호자분을 통해서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본인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확정돼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보호자 얘기가 나오더라.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헷갈리실까봐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 그 말은 설명이었지만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전화 한 통조차 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며느리에게 먼저 갔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물으면 이미 처리됐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일들을 제 입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언제나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대리 설명이 필요해진 게.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배제라는 것을요. 저를 위해서라는 말로 저를 가장 먼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기억을 꺼내는 것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던 모습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루 동안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은행,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 모두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틀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틀리게 만들고 있는 건지.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써온 작은 일기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먹은 시간, 병원 다녀온 날,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기억을 믿기보다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펼친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중간에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페이지들에는 최근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이야기, 병원에서 느꼈던 이상함, 며느리의 말투, 그 모든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없어진 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내용만 정확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일기장 못 봤니?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낡은 거요? 정리하다가 너무 오래돼서 버린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안에 적힌 건 본 적이 없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뭘 적으셨는지도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메모지 하나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메모였습니다. 은행 다시 확인이라고 적혀 있던 글씨. 찢겨 있고 물에 젖어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기억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말해보려 했습니다. 내가 적어둔 것들이 자꾸 없어져.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그런 걸로 스스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적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사람. 이 집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억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던 순간 거실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그 말에 아들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보여. 그 다음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도 믿을 수 없었고, 기록은 이미 사라졌고, 사람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이 집의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일어설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다니시기엔 조금 위험하시지 않으세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만난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옛 이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누군가 제 상태를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이상해 보이나요? 그 사람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누가 자꾸 옆에서 결정해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옹옥약국 앞이시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기 계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그 말은 제 위치를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시피 차를 내왔습니다. 밖에서 괜히 이상한 이야기 듣고 오신 건 아니죠?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라는 게 뭔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을 헷갈리게 만드는 말들이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방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셨어요. 잠시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아? 며느리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서류만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요.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리였고 통제였고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말도 믿지 않겠다고, 글자로 남아있는 것, 서류로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겠다고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동안에요.